여의도 1.5배 넓이의 성안 종축장 부지에 첨단 모빌리티 기반 국가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천안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인 서고 이동영 선생의 서거 83주기를 맞아 많은 시민들이 선생의 서운 등급 상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아산시가 삭감한 교육 경비로 인해 일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천안TV가 취재했습니다. 아산시 둔포면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평택 미군 부대와 관련 불합리한 법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충청남도가 충남형 워케이션에 대한 출발을 위해 관련 단체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가능성을 본다는 건 내 꿈에 힘을 더하는 것. 이곳에선 누구나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더 큰 미래를 꿈꾸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우리의 가슴 벅찬 상상이 현실이 되도록 내 꿈의 시너지가 되는 대학. 백석대학교.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국가산업벨트 조성 계획에 따라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 국가산단을 조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최근 그 대상지를 발표했는데요. 충남에서는 천안 성안 종축장 부지와 홍성군이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특히 첨단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할 성안 종축장 부지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선 후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천안을 찾아 약속했던 성안 종축장 부지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최근 신규 국가산업단지 유치 신청 지역을 심사하며 여의도의 1.5배에 달하는 성안 종축장 부지를 비롯한 대상지들을 최종 낙점했습니다. 특히 오는 2027년 전남 한평으로 이전하게 되는 종축장 부지는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단으로 조성돼 직접 투자 7조 7천억 원, 생산 유발 14조 2천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5만 8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안 종축장 이전은 2027년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그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관련 인허가 절차 등을 사전에 완료해서 2028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안 종축장 부지에 국가 첨단 산단을 유치하기 위해 지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시민단체도 천안시와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전국에서 전무후무하고 유일무이한 세계적 대기업형 첨단 국가산업단지라는데 엄청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로써 천안 발전은 물론 5천만의 백년 먹거리 조성이라는 원대한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 역시 이번 국가산단 유치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안읍이 천안시에서 면적은 가장 크고 인원수가 줄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이런 면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요. 네. 발전이 덜 되다 보니까요. 인구 좀 많이 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이 살기 좋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발전되는 구역이 이제 그다지 많지 않고 종축장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국가산단이고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살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굉장히 크고요. 정부는 충남 도내에서 천안 외에도 내포 신도시가 자리한 홍성군에 국가산단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내포 인근 정주여건 조성에 많은 공을 들였던 충남도로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홍성에는 71만 평 규모의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 선정 등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2026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I 수소산업 등 탄소 중립 친환경 미래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여 충남 혁신도시 자족 기능을 보완할 것입니다. 천안과 홍성에 국가산단이 유치되면서 이것이 앞으로 충남 발전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인 서고 이동영 선생의 서거 83주기 추모식이 지난 13일 열렸는데요. 3.1운동 100주년 당시 유관순 열사의 서운 상향을 이끌어냈던 천안시는
2등급인 대통령장을 추서받은 이동영 선생의 서운을 1등급으로 상향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한창입니다. 선생을 기억하는 후손들과 지역민들이 찾았던 추모제 모습을 이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3일 천안 출신 독립운동가인 서고 이동영 선생의 서거 83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목천읍에 자리한 서고 이동영 선생 기념관에서 개최된 이번 추모제에는 박상돈 시장 및 정도희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서문동 서고 이동영 선생 서운상향 시범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시민 등 2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천안에서 태어난 이동영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초대의장, 임시정부 주석으로 활약한 독립운동가로 중국 충칭시 치장에서 1940년 서거했습니다. 정부는 선생의 공적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지만 그의 공적에 비해 혼격이 낮다는 지적은 천안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국내는 물론 만주, 연해주, 중국을 무대로 활약하시면서 평생을 조국의 개화와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셨습니다. 임시정부를 이끌고 지켜내신 큰 어른으로 인정받는 서고 이동영 선생님께서는 안타깝게도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공적에 비해 저평가가 되고 있기에 우리 시인은 지난해부터 서훈 상향을 통한 적절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서문동 공동위원장은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동영 선생을 존경하고 있었음에도 정작 역사 교과서에는 이동영 선생의 이름 석자도 들어가 있지 않다면서 서훈 향상과 더불어 교과서에 선생 이름이 실려 업적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추모제가 열린 서고 이동영 선생 기념관에서는 대한민국장이 1등급으로 서훈 향상을 위한 서명운동이 전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의 일방적 행정이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냈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천안TV가 취재했습니다. 지우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산시 송악면에 위치한 송남중학교는 2023학년도 기준 전 교생이 171명인 조그만 시골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지난해 3월부터 맞벌이, 취약계층 자녀 사교육비 경감과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학교형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해왔습니다. 아산시 청소년재단이 위탁을 맡아 프로그램 운영요원 3명을 파견했고 학교 측도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놓는 등 성공적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경기 아산시장이 지난 1월 교육경비를 일방 삭감하면서 방과 후 아카데미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박 시장은 수차례 이 사업이 형평에 맞지 않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 공동체의 말은 달랐습니다. 이거는 특혜라 그러면 아산시랑 저희 교장님이랑 작당해가지고 다른 학교 다 모르게 하고 그것만 싹 받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건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이란 거는 저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 이거를 찬성을 해가지고 그럼 우리 이거 공모해보자 해가지고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문 제안서를 작성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우리는 공간도 이렇게 있고 선생님들 의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아이들도 이제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도 좋은 것 같아가지고 하겠다 이래가지고 공모를 신청한 거잖아요. 또 다른 학교 관계자도 박 시장이 계속 교육사업은 국비로 해야 하는 게 맞다고 했지만 이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이다. 따라서 박 시장의 말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가 중단됐지만 학생들은 한결같이 이 사업이 그대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워낙 좀 이렇게 공부에도 도움이 많이 됐고 친구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쌤들께서 좀 잘 도와주시고 그래서 선후배 그런 게 없이 좀 다 같이 친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선후배랑도 멀어지고 저희 성적도 바닥을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다시 생겼으면 좋겠다. 원래 그 방과 쌤들이 다 좋으셨어서 그 쌤 그대로 다시 방과 생기게. 이렇게 아산 안에만 있으면서 되게 좀 갇혀있는 느낌을 되게 들었는데 선생님들이랑 같이 전주도 가고 자골드도 가면서 새로운 직업도 알게 되고 그렇게 되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다시 생긴다면 지원비를 조금 더 팍팍 써주시길 바랍니다. 학교 끝나고 맨날 버스 타고 다녀가지고 버스비가 막 2배로 들었는데 밥도 주고 차량까지 있어가지고 되게 편했어요. 박 시장은 자신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방과 후 아카데미를 통해 꿈을 키워가던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결과를 불렀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전환TV 지우석입니다. 오는 4월 28일쯤에 아산시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모티브로 한 성웅 이순신 축제가 열리는데요. 코로나 시국에서 벗어나 모처럼 제대로 된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기대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사당인 현충사에서 축제를 앞두고 관리 소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최영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얼이 살아 숨쉬고 있는 아산 현충사의 모습입니다. 현충사 관람객들은 입구에서부터 조격이 잘 꾸며진 보행로를 지나 장군의 추상이 모셔진 사당까지 참배하며 장군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온전한 모습의 성웅 이순신 축제를 앞두고 있는 현충사에 볼썽사나운 모습이 보여져 시민들의 아쉬움을 사고 있습니다. 바로 보행로 곳곳에 포장이 훼손돼 먼지가 날리고 입구 초입에 있는 게시판의 게시물은 언제 부착했는지 모르는 철진한 게시물이 부착돼 있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천안TV가 방문했을 당시에도 포장이 훼손된 보행로에는 흙먼지가 날리고 있었고 자칫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곳도 덜어 보였습니다. 아이와 함께 현충사를 다녀왔는데 훼손된 보행로로 인하여 아이가 넘어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관람객들을 위해서 세심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현충사 측은 지난 겨울 땅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포장된 곳이 훼손된 듯 보인다면서 축제 이전까지 서둘러 보수할 것을 밝혔습니다. 깎아냈는데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사입할 전에는 물청소를 하거든요. 대대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때 쪽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적지인 현충사가 이번 일을 계기로 아산 시민은 물론 국민들의 사랑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 나사렛대는 전현직 교수들이 학교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내며 내용에 휩싸였는데 이번엔 교수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저간의 상황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사렛대학교는 지난 2월 2023학년도 신임 교수 5명을 최종 확정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신임 교수 중 한 명인 류아무개 교수가 이 학교 전광돈 이사장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채용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천안TV 취재 결과 류 교수는 전 이사장의 처남이었으며 류 교수 부친은 나사렛대 신학교 6회 출신이고 평택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지낸 교단의 거물급 목회자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수노조는 특혜 채용 시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알렸습니다. 지난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적정한 임용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원 10명을 특별 채용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는 게 교수노조의 설명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나사렛대 공동체 구성원 A씨는 나사렛대 교단이 장악한 이사회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독교 대학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대학이 아닌 곳에서도 이렇게 되면 안 되지만 기독교 대학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친인척인 사람이 교수로 채용되거나 관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사람이 교수나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이 왜 교단과 관련되어 있는 목사님들이나 또는 교단에 관련되어 있는 그 친인척들하고의 관계에서만 교수와 직원 채용들이 불거져서 나오는지 그 문제는 우리 그 나사렛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사의 구성과 총장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번 채용은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인사규정 절차로 진행된 채용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민선이기 천안시 체육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2023년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천안시 체육회와 지역 체육인들은 지난 15일 천안시 목천읍 소노벨 천안에서 가진 신년 다짐 대회를 통해 민선 2기에서 주창하는 체육복지시대 실현을 다짐하며 올 한 해 큰 사고 없이 체육활동이 이뤄지기를 기원했습니다. 민선 2기에서도 체육회를 이끌게 된 한남규 회장은 출범사에서 체육인들의 권익 향상과 생활체육, 전문체육, 학교체육의 3박자가 어우러진 체육복지시대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천안TV가 보도한 바 있던 아산시 인주면의 S철강 불법 주정차 문제와 관련해 관계당국인 아산시가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진행해 S철강이 임차해주던 부지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S철강 관계자는 최근 아산시를 찾아 천안TV 보도를 통해 알려진 불법 사실을 그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제 알게 된 만큼 불법 사실을 방치할 수 없어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아산시를 통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임차 계약을 맺었던 렌터카 회사와 계약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6일 천안시 직산읍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옹벽이 무너지며 인부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장에 대해 즉각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여부도 조사 중이지만 공사 규모가 20억 원이 되지 않는 공사장이어서 이곳의 경우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작업한 근로자와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또한 해빙기를 맞아 각종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주의도 당부했습니다. 아산시 둔포면과 경기도 평택시는 서로 맞닿아 있는 도시인데요. 평택에 자리한 미군 부대의 반경 3km의 아산 둔포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충청남도가 이에 대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도가 강훈식, 성일종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아산시 둔포면 평택 미군기지에서 3km 내에 위치해 평택 내 다른 곳과 동일한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평택 권역 밖에 있다는 이유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것에서 출발해 이뤄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아산 둔포면 외에도 경기도 화성, 경북 구미시 역시 동일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이들 세 지역에서는 통용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남은 피해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관련 지자체와 공조하여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또 국방위원회, 국방부, 기재부를 끝까지 설득해서 관철을 시키겠습니다. 충남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은 주한 미군시설 사업이 시행되는 지자체를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인 지자체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아산의 경우 약 493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향후 이 토론회가 관련 지자체와 함께 공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토대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휴가지에서의 원격 근무를 뜻하는 워케이션은 일과 휴식, 관광을 결합한 근무 트렌드로 알려져 있는데요. 충청남도가 도내 4개 지자체와 관련 기업,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충남형 워케이션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남도가 지난 13일 보령시를 비롯한 4개 지자체, 수도권 5개 기업, 2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충남 워케이션 활성화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휴가지에서의 원격 근무를 뜻하는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일과 휴식, 관광을 결합한 신개념 근무 트렌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한국관광공사 및 지자체 등과 함께 서해안권과 백제문화권, 서부내륙권을 대표하는 4개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관광 코스를 발굴, 워케이션 상품을 기획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또 민간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거점 오피스를 조성하고 ICT 기반 업무 환경을 구축해 워케이션 참가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실시하는 이번 프로젝트가 워라밸을 추구하는 직장인들에게 얼마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범국민적 봉사활동을 전개함을 바탕에 두고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은 물론이고 청소년,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공연 등을 개최하며 문화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좋은 이웃 김소당 회장님을 모셔봤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네.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은 물론이고요. 문화공연 등을 개최하면서 문화활동에도 기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좋은 이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사단법인 좋은 이웃은 2004년도에 설립돼서 올해 약 19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립 날짜가 5월 29일인데 올해는 창립 19주년 기념 행사를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아산시 17개 읍면동 어르신 초청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진행 예정으로 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좋은 이웃은 원래 목적 사업은 찾아가는 문화 공연, 그 다음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 청소년 미래 인재 육성 양성 사업이라는 그런 테마를 갖고 진행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친구들은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이나 아니면 사회에 진출했을 때 그들이 문화예술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저희 단체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연탄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오시면서 회장님 혼자만이 하는 봉사가 아닌 단체로 움직이는 봉사인 만큼 어려움들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연탄 봉사로 인해서 그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저희가 약 2만 장 정도로 연탄 배분했어요. 한 가구에 약 한 400장씩 해서 50가정을 배분했는데 그때 당시 자원봉사자 투입 인원이 약 한 1,400명 정도가 있었고 단체는 약 37개 단체가 같이 연합을 해서 진행을 했거든요. 물론 다소 불미스럽고 서로의 어떤 각자의 생각이 틀려서 약간 불편한 점이 있지만 결론은 그들이 더 잘하고자 하는 의미로다가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장점보다는 장점이 많다. 그리고 그 연탄은 저희들이 2021년도 통계를 보면 전국에 한 40만 가구 정도가 연탄을 떼고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실은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연탄이 하나의 재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보면 단점보다 오히려 여러 단체랑 같이 하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랐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난 3년 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봉사활동이 많이 축소가 됐고 그 다음에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커다란 봉사활동이나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저희 봉사단체도 또 나름대로 좀 뭔가 계획을 세웠는데도 그게 잘못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만은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풀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좋은 이웃이 창립 19주년 기념 행사를 아산에 있는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효잔치를 하게 되거든요. 대부분 이 단체가 창립식을 하다 보면 본인들끼리 봉사들끼리 이런 행사를 했는데 저희들은 이 창립 행사를 어르신 대상,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에 청소년 대상으로 이거 축제 분위기로 우리가 창립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못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크게 대대적으로 아산시 어르신 한 2,000명 정도 모시고 문화 행사와 프로그램, 그 다음에 물품 나눔 행사를 같이 병행해서 뭔가 그날 하루만큼은 어르신들이 정말 본인이 어떤 주인공이 되는 그런 행사로 우리가 진행해 보려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사단법인 좋은 이웃은 천안신문과 아산신문이 공동 발간하는 2021-2022 천안 아산을 빛낸 사람들에 선정되기도 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 천안신문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한테 사실은 부족하고 아버지도 배울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커다란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 상을 주신 것은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아마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로 인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소외린 없는 세상 만들기에 동참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단체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 회장님께서 시상식에 참가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행사인지도 말씀해 주시죠. 대한민국에는 참 인재가 많습니다. 그 직업 분류가 다양하지만
그분들을 발굴해내서 그들의 의상을 높이고 그런 취지로 참민재 대상 시상식을 오늘 오후 2시에 서울에서 했는데요. 아울러 시니어 모델 선물대회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모델 선발대회에 입성한 분들은 국제대회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드리고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그런 의미 있는 시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발굴해내서 그들의 의상을 높이는 그런 제기를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저희 시상식의 역할이고 올해가 3일째입니다. 저는 오늘 그 대회 총재로 위촉을 받아서 자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TV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 3년 동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천안TV에서 많은 분들을 인재를 개발하시고 많은 분들을 참여시켜서 좀 더 천안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단법인 좋은 이웃에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주 뉴스에서 성완 종축장에 국가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갈수록 줄어드는 농촌 인구 감소 현실 속에서 이번 소식이 지역에 얼마나 활력을 불어넣어 줄지 주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정부와 천안시가 앞으로 주민들의 바람대로 성공적인 산단 조선을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